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증시가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2분기 경기 피크아웃과 그 이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힘이 실리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이에 따라 3대 주요 지수 모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이후에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다가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0.35%의 낙폭으로 3,232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59% 하락한 1,043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넘어서 연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또 여름과 폭염에 따른 수해 전망이 원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탄력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소재주들은 오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3거래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수급이 쏠리는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있었던 종목 고민들 저희 주식 파트너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과 달리 후반에는 코스닥 쪽이 더 하락세가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일단 요 근래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변동성 시장이 있고 이제 다우지수 역시도 이제 과매수권에 진행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금일 같은 경우가 이제 장 1시 넘어서 급격하게 이제 하락했던 요인들이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단 키트들 관련주들도 좀 하락 모습 보였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현재 자리에서 이제 과매수권 해소 구간에 좀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시 보셔야 되는 게 물론 거시경제도 중요는 하겠지만 일단 그 거시경제 같은 경우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요인을 찾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매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얘기를 다 제외하고 들어도 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차트에서 보실 만한 게 장중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트에 보시면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 외인들이 급격하게 매도의 모습을 쭉 나왔다가 재차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종목들 자체는 빠졌다가 상승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상승 모습,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기 직전에 그 주가까지 상승을 못하거든요. 이거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이제 대부분 좀 내일 또 갭상승 나오면 또 갭상승 종목들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 다시 투매 유발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자리에서 변동성이 강해진다라는 거는 일단 개인들의 이제 투매를 좀 유발을 해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그 상승 모습이었었죠. 근래 들어서 그 코스닥이.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확 털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보유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현재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대응하시고 매매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외인들 매매 동향만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내 종목이 왜 빠졌는지 또는 2차 전지 쪽이 다 빠져서 빠졌는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빠져서 투매 유발을 하면서 내 종목이 빠졌는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외인들 매매 동향이니까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는 특히 외인들 매매 동향 필수로 체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중에 2차전지 소재주 위주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종목들 고르실 때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꼭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내가 가진 종목들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파란불 들어와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전 2022 주식 파트너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김승준 부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간단한 방법, 문자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거나 김승준이라는 문자 세 글자 적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직후에 돌아오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와 문자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거나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 김승준 세 글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상담, 문자 상담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자는 04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알루코이고요. 매수가가 5,059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 부품 기업인데 올해 들어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4,94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부장님, 알루코 주가가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자리에서는 뭐 한 올해 거의 박스권만 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보유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산 그 정치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주로 해서 일단 좀 변동성도 일단 보였었고 물론 이제 그걸 떠나서 정치 테마주보다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 번씩 상승했었던 요인들이 이제 모듈 케이스죠. 폭스바겐은 이제 모듈 케이스 때문에 한 번씩 이슈 받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종목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테마로 움직였는지 내지는 2차 전지로 움직였는지 따라서 기업의 개요보다는 이제 그의 그 움직이는 이슈에 따라서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보시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일단 5천 매수가가 이제 5,060원이신데 현재 자리에서 5,060원이시라고 하면은 조금 높진 않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5,060원대니까 현재 자리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5,06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 부근이죠. 고점보다 살짝 아래신데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니까. 근데 동사가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박스만 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는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이렇게 이제 2천만 주, 1,000만 주 이상 수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1,000만 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슈에 의해서 부딪히고 내려오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올 때 좀 여기 있죠. 직전 고점 부근까지 해서 목표가를 5,400원에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라인 때 이평선이 이제 단기나 장기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여기 있죠. 직전 저점 부근 여기 해서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4,6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모멘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요. 반등 나왔을 때 목표가 5,400원, 손절가는 4,650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5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대한제강이고요. 매수가가 22,6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죠.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역시 주가 흐름 부진한데 경기 민감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EU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은 오늘 그래도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0.47%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21,350원 기록을 했습니다. 22,6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약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부장님 대한제강은 앞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현재 자리에서는 물론 이제 철강 섹터들이 지금 약세긴 한데 네. 현재 자리에서 대한제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약세의 모습 보여주긴 하더라도 현재 다중바닥, 그러니까 쓰리바닥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의견 좀 말씀드리고 매수가가 22,000원 정도시니까는 뭐 그 전에 이제 수익 나다가 이제 반납을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이 아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죠. 가격 조정 나오는데 여기에요. 그러니까 쌍봉 맞고 떨어지면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 재차 상승하게 되면 이제 고점 부근에서 다시 저항 걸리는데 쌍봉보다 쓰리봉을 맞고, 그러니까 3고점을 맞고 떨어지면 추세가 완전히 꺾일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저평가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이제 그 저평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자리죠. 뭐 큰 수익은 아니긴 합니다만, 직전 고점에서 일단 25,500원에서 비중을 절반만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한 2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라인 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실적 또는 뭐 성장주의 그 바탕으로 해서 중기 매매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이제 그 지지라인 때 무너질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저 쌍바닥 구간 이탈하는 자리 19,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8,000원 제시해드렸고요. 한 25,5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절반 정도 축소 의견 주셨고 손절가도 함께 잡아드렸으니까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68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우리기술이고요. 매수가가 3,055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계속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원전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일단 폭염 때문에 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가 원전을 조기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됐고요. 하지만 주가가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0.33%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딱 매수가에서 오늘 종가가 끝났습니다. 부장님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원전주가 제일 힘들어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제 우리 기술이 대장 역할을 하고 또 하는데 네. 금일 좀 상승폭 키우다가 좀 하락한 게 보통 이제 단기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낙폭 키우면서 상승폭들을 좀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재 자리에서 이게 이제 원전 관련이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정책 관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 이제 리스크만 잡아놓고 좀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그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는 이런 대량 수급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진입을 해서 변동성이 강하고 지수가 하락해서 설령 물리더라도 이 앞에 이런 대량 수급이, 세력 수급이 있어야 나중에 추가 매수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설령 추가 매수를 못하고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세력 수급이 있어야지만 재차 반등 나오면서 비중 축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기술 아직 세력 수급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일단 뭐 직전 고점에서 이제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이제 그 지지라인대로 이제 나올 텐데 일단은 변동성도 강하니만큼 일단 리스크 먼저
2,700원 이탈했을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이나 월봉 봤을 때 강한 저항 라인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금일 여기죠. 여기 종가 부근, 여기 시가 부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오더라도 일단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보다 일단 매물대 소화 과정이 거치고 마무리 된다면 3,550원까지 일단은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2,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급 남아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3,75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까지 좀 주식이 시장이 상벌에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주식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 문자 들어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8번님 후성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 11,000원의 비중 10%, 단기로 봐야 할지 중기로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고요. 0471번님은 통신장비주 오이솔루션 앞으로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1629번님은 NBT 너무 답답한데 기다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고요. 0168번님은 HMM 역시 또 굉장히 많은 분들 손실 있으신 종목이죠. 자, 그리고 6351번님은 나노신소재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고민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고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0289번과 0221번이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루메드고요. 네네. 매수가는 1,900원, 비중 40%요. 네, 매수가 1,900원에 비중 40% 맞으세요? 네네. 네, 일단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근데 이거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네. 그래서 네네.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라 매도 시점이나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셀루메드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매도를 좀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전형적인 단기의 눌림목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관련주 자체가 코로나 관련주죠. 메신저 리버엑산 관련주이기도 한데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항상 이렇게 딱 긍정적인 표현을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근데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존의 코리아본뱅크라고 해서 이제 그 해석해 보면은 이제 뼈은행이죠. 근데 그 동사가 일전에 한번 정지를 길게 당했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거든. 재무제표에서 보면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 잘 보셔야 되는 게 3년 연속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청자님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네. 연결 재무제표의 단기 수익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단기 수익 뭐 흑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 단기 수익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으로 보셔야 되고 영업이익 중에서도 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년 연속 적자가 들어가면 다시 관리 종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종목이 이제 올해 이제 그 내년에 나오겠죠. 실적 자체는 4, 4분기니까. 근데 그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단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단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년 연속, 3년 연속 적자라 나는 기업들이. 그렇게 봤을 때 동사는 좀 실적보다는 이제 그 테마 위주로 좀 움직이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이제 크게 상승을 시켰고, 올릴 때마다 일부 매도의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도 이제 그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수급이 좀 남아 있고 이게 전형적인 급등주 눌림목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보시면은 이런 자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저가 부근에서 여기 종가 이쪽에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분봉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시장만 조금만 이길 그 시장만 조금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반등 나올 소지는 좀 높다라고 보고, 대신 반등 나올 때 이런 강한 저항 자리들 있잖아요. 보시는 자리, 물론 이 하단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이 자리도 저항이긴 합니다만 11,300원도 저항이긴 합니다만 일단 눌림목에서 튀어나갈 때는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동사는 일단 강한 저항, 이 자리겠죠. 지지받았던 자리, 계속 지지받았었죠. 그럼 반대로 상승하게 되면 이 자리가 저항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도 현재 40%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2,100원에까지 상승을 하면 비중을 절반 이상 축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13,000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매도 안 했고 그냥 끌고 가도 되는 건가요? 수익 재무제표가 안 좋다고 하셔서. 현재 자리에서는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금방 좀 손절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손절가는 이 자리예요. 그 항상 지지받던 자리보다는 이렇게 변동성 강한 종목들은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안 받고 깨트렸다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는 1,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이요? 네. 그럼 내일은 일단 우선 상승할 확률이 더 큰 거죠. 차트 상으로는. 오늘 일단 이제 마지막에. 외인들이 일단 그 수급이 들어왔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 일단 좀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2,1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직전 고점인 목표가 13,000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는 1,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지수 흐름 잘 보면서 함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헬로비전요. 네, LG헬로비전 매수가랑 비중은요? 9,260원요. 30%. 네, 9,260원의 비중 30%요. 네네. 이번 달 초 이때쯤에 매수하셨어요? 예.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좀 올라올 건지, 본전은 얼마쯤 돼서 해야 될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좀 반등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네. LG헬로비전 많이 좀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반등 다시 가능할까요? 네, LG 헬로비전 반등 가능하리라 좀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긴 하죠. 근데 이제 LG 헬로비전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품었죠. 근데 네. 아직까지 이제 진출이 좀 더뎌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개별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이슈 자체가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슈도 이슈지만 이런 대량 수급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수급 없이는 상승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논리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양봉을 크게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돈, 그러니까 세력들이 과연 이런 그 자그마한 음봉에 다 빠져나갈 수 있느냐거든요. 그럼 분봉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보시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이런 대량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주가가 완전히 그 재료가 소멸돼서 빠져나오려면, 그러니까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수익실을 하려면 대량의 음봉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
큰 손들이 분명히 주가는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외인들 뭐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이제 그 비중을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슈 자체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는 좀 충분하게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매수하실 때 9,260원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뭐 급등 나올 때 추격을 하셨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5,000원에서 거의 10,000원대, 그러니까 거의 100% 정도 단기간 내에 상승을 하죠. 이런 종목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 급등하는 종목들, 단기간에 100% 오른 종목들 더 올라가겠지 샀다가 하락하면 낙마하죠. 그러니까 낙마하면 이제 리스크가 아프다라는 거죠, 꽤. 그래서 일단 나중에라도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특히 바닥에서 단기간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나으시고요. 대응 자체가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슈 남아있고 현재 자리 다중바닥 들어와 있고 외인들 순매수로 인해서 하방 경직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 반등할 때 비중 축소 의견 요 고점 자리 부근으로 해서 9,500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못 넘기면 진짜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 9,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지라인 때죠. 지지라인 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들 있죠. 조금 좀 깊게 좀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그거 감안하고 시장까지 생각했을 때 손절가는 7,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엘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직전 고점까지는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7,400원과 함께 급등주 매매는 좀 유의하라는 조언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도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전화 받는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신청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 문자 들어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25번님은 한신기계 질문을 주셨는데 수익 중이지만 목표가다, 익절가, 그리고 주가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고요. 1341번님은 건설주, 계룡건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5331번님은 증권주,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약한데 유진투자증권 비중이 45%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1629번님은 뷰웍스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수익 중이지만 고민이신 분들 또는 손실이신 분들 다양하게 종목 상담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어떤 고민이든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89번과 02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김승준 세 글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다시 한번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24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바이오스마트, 매수가가 9,662원에 비중은 10%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바이오스마트 진단키트 관련주로 또 이번 달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좀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오늘 현재가 8,2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부장님, 이분은 곧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주가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전에 이제 그 전화 통화에서도 좀 네. 비슷한 케이스인데 똑같습니다. 차트 자체가 바이오스마트나 뭐 셀루메드나 거의 흐름이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현재 자리에서 이것도 고점 추격이 지금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9,600원이시면은. 요즘들 그 작년에 일단 그 계좌 개설들 많이 하시고 주식에 좀 많이들 하시는데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저 역시도 작년처럼 상승했던 거는 처음이거든요. 뭐 그리스 사태나 뭐 그리스 디폴트나 이런 걸 다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처럼 이런 그 상승들은 거의 저도 본 적이 없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종목들 보실 때 앞에서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매수. 이게 지금 뇌동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뇌동매매 하면은 그냥 저거죠. 그냥 더 가겠지 생각하는데 가겠지의 문제가 아니고 수급을 항상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미 이제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2,700원에서 16,000원 거의 500% 상승했습니다. 이 500% 상승하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고점 대비 좀 하락했다고 해서 다시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또 매수하셨는데 하락하죠. 그 대응이 안 되신다는 거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대응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진짜 튼튼해서 이런 주식이 아니고 단순하게 요 근래 들어서 움직이는 테마 섹터들, 진단 키트, 또 내지는 뭐 메타버스 이런 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뉴스 나올 때 보면 뭐 이제 그 임상 얘기 계속 나오죠. 근데 이미 앞에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단순하게 딱 하나만 보셔야 되는 건 이제 결국 코로나 확진자 수.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장기 이평선 밑에 깔고 있어서 뭐 반등은 좀 나올 걸로 예상되고 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수급들 다른 좀 전에 보셨던 대량 수급보다는 동사는 조금씩 나오죠. 물량이. 그럼 동사는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좀 낫다라는 거고 반등 나올 때 동사 끼 자체가 뭐 상한가도 한 번씩 가는 종목이고 뭐 7%도 급등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좀 반등 나올 때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락시 그러니까 20선 기준인데 여기죠. 조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지라인 대가 현재 자리에서 장기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평선은 지지받고 깨지는 자리들이 그러니까 좀 됐죠. 15% 상한가 했을 때는 그래도 지지받았지만 요즘 30%로 상한가 바뀌고 나서는 이런 이평선 깨지는 거는 장중에 뭐 수시로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직전에 고점 부근이죠. 그 자리를 해서 손절가 7,7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 매도 물량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매수가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7,700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04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이솔루션 매수가 43,550원에 비중 30%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5G 통신 장비주들 계속해서 좀 힘든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좀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야 좀 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과 함께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십니다. 부장님, 오이솔루션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유하셔야죠. 네. 보유하고 네. 그냥 목표가 5만 원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이제 5G 섹터들 뭐 동사뿐이 아니고 얼마 전에 한번 잠깐 반짝 이제 상승 모습 보여주고 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 영향도 조금 있죠. 오이솔루션 일단 보면은 지금 다중바닥 좀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자리에서부터는 좀 하락한다고 하면 일단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5G 섹터 한번 움직여놓고 지금 쉬는 타이밍이니까 오히려 매수가가 높지 않으셔서 매수를 좀 잘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켜켜하게 이제 켜켜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바로 이제 제가 목표가부터 말씀드린 게 현재 어차피 저평가고 한번 이슈가 발생을 해서 상승한 이후에 이 내려와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이솔루션 혼자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5G 섹터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선 저평가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강한 저항이에요. 일단 그 심리적 저항 구간이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 그러니까 보시는 자리들이죠. 이제 요 구간에 저항대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자리 뭐 단기적으로 보면 47,000원도 저항이긴 합니다만 일단 5만 원까지는 뭐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5만 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저평가라고 해서 일단은 뭐 좀 더 보유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혹시 모를 거니까 그래도 시장이 또 악재가 겹친다든지 하면은 직전 저점으로 해서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화 상담 한 개 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카카오 네, 15만 원, 매수가 15만 원, 비중 60%요. 아, 매수가가 15만 원에 비중 60% 맞으세요? 네네. 오늘 15만 2천 원으로 마감을 해서 좀 고민되는 자리시겠어요? 네네. 계속 지금 내려가니까 올라갔다가.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걸 갈아타야 되나 해서 예, 상담드렸습니다. 네네. 계속 좀 수익 중이시다가 이제 수익이 많이 줄어드셔서 이거 종목 교체를 해야 예. 될지 아니면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부장님, 카카오 좀 하락을 좀 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반등 가능할까요? 보유하셔야죠. 일단 뭐 오늘은 자꾸 보유 의견 네. 말씀드리는데 네네. 물론 이제 이게 언택트 관련,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얘기해봐야 잔소리겠죠. 입만 아픈 종목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대장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보다 보면은 거의 카카오톡이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일단 뭐 차후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상장을 할 테고 그렇긴 하겠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싸게 보이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액면 분할을 이제 80%를 했잖아요. 일전에 이제 요거 풀어보면 뭐 50만 원 좀 넘었었을 텐데 60만 원 가까이 됐었나요?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현재 자리에서 물량은 외인들이나 기관들 물량은 좀 나오죠. 근데 금일 뭐 20만 주 정도 순매수 모습 외인들을 보여주고 뭐 기관들이야 뭐 크게 연기금이나 투신들이 좀 매도 나와서 힘은 못 쓰고 있는데 카카오는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수익 중이시다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너무 강하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강하니까 네. 올라올 때 이제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것도 코로나 관련,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도 또 한몫을 했었거든요. 25만 원, 그러니까 2만 5천 원대 이제 액면 분할해서 2만 5천 원에서 이제 17만 원까지 55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네.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택트 관련해서 상승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요 자리로 해서 그죠? 여기 직전에 보시면은 여기 저항대가 좀 강해요. 이렇게 계속 저항 걸렸잖아요. 여기 자리. 그래서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16만 3천 원에 일단 목표가 설정해서 절반, 그러니까 비중이 60%가 네. 너무 강하시니까 비중 20%만 남겨놓으시고 그다음에 40%는 조금 다른 종목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죠. 5G 섹터도 저평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저평가된 거 한번 찾아보시고 비중 줄이는 의미에서 비중 강하시니까 16만 3천 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비중이 20% 남았잖아요. 그거는 목표가 20만 원 좀 보시고. 네. 네.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장기로 가져가면 안 돼요? 장기로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장기로 보유하셔도 되는데 아마 네.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 한번 이렇게 급등이 이제 쭉 추세 타고 있는 와중에 조정이 한번 오면 거의 가격 조정 거치고 기간 조정까지 같이 거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다른 종목을 보면 이 종목 내가 보고 있던 거네 급등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제가 이게 처음 이걸 주식을 하면서 처음 산 거예요. 네. 제가 6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조금 그래서 높은 아직 가격대 볼지도 모르고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 네, 일단은 그런 것 그래도 같아요. 비중 자체를 지금 처음 이제 하시는 거니까 한 네. 종목에 30% 이상 절대 넣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만 3천 원. 그리고 이탈했을 때 항상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요 자리죠. 지지받았던 자리. 요 자리로 해서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으시고 비중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만 3천 원에서 비중 20%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좀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20% 비중은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어떤 분들 문자 들어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917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명을 빼놓으셨네요. 이제 말레이시아에 공급한다는 거 보고 매수했는데 계속 하락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38번님은 리더스 기술 투자 손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보내주셨고 4970번님은 항공우주 관련주죠. AP 위성 비중이 20%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전화와 문자로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리는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내일도 종목 상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상담 신청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89번과 0221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써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보시면 방송만으로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더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스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3글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을 한 종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0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계룡건설 평단가가 36,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오늘 33,9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부장님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건설 경기 관련해서 이제 그 대부분 정책주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동사가 이제 상승 요인 중에들 한 번씩 보면은 이제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러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결국 이제 세종시 관련주이죠. 그래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인데 뭐 거기에 관련된 주들이 뭐 유라테크라든가 프롬파스트, 뭐 영보학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동사는 일단은 이제 테마에서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동사는 이제 그 테마처럼 막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래 들어서 이제 하락했던 것들을 보면 이제 구상금 청구 소송 때문에 또 일부 하락 모습도 나왔고, 다만 이슈 자체가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 삐죽삐죽 이제 상승 모습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그 결국 세종시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 테마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매수가 36,000원대시면은 이제 근래 여기 저 박스권이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는데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전 고점까지 한번 보시는 것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이죠. 39,000원 좀 말씀드리고, 하락했을 때 지지라인 때 강한 지지라인 때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이제 계속 지지받는 자리죠. 여기 계속 지지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 이탈했을 때 가격대가 이제 32,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룡건설은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AP 위성 매수가 8,300원에 비중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8,300원에 매수가가 맞으시면 지금 오늘 종가가 16,100원이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성 관련주들이죠. 결국은 이제 뭐 스페이스X 관련주이기도 한데 네. 근래 들어서 이제 이슈가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뭐 시장 대비는 그나마 좀 견고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슈가 약하니까 졸졸졸 흘러내리고 있죠. 물론 이슈 자체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뭐 외인들이나 뭐 경기금 기관들은 뭐 매수의 모습은 없고 일단 현재 자리에서 이슈만 바라보고 좀 가야 되는 종목이고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수익 중이시니까. 네. 일단 뭐 이슈가 항상 테마는 돌고 도니까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강한 저항대 요 자리겠죠.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이런 자리에서는 좀 절반 정도 입절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목표가 19,500원 좀 말씀드리고, 수익은 항상 챙겨야 내 돈이죠.
챙기셔야 되니까 15,000원 이탈했을 때는 전량 또 익절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목표가 19,500원, 익절가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청자님들의 종목 고민은 여기까지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공략주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고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창투사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창투사 관련주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창투사 섹터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코인 관련주이면서 야놀자 관련주이고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있죠? 그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슈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테마성 위주로 좀 자주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마성 가져올 때도 일단은 이제 그 이슈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수급들. 뭐 금일 이슈가 이제 뭐 야놀자 때문에 이제 급등했던 게 아니고 장중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슈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약 쪽에 이제 그 투자했던 회사. 그게 때문에 이제 이슈 받아서 잠깐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그 상승폭 반납했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런 장대 양봉들 세력 수급이죠. 이 앞에 세력 수급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세력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그 고민해 보시면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왜 생겼느냐라고 판단해 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그 매물대를 삼켜서,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앞에 그 음봉들은 당연히 여기에 다 귀속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금일 이제 그 흐름상 음봉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고점이잖아요. 이런 고점이니까 지금 매물대 소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슈 남아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직전에 이제 고점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그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2,330원, 그다음에 손절가 직전 이런 지지받았던 자리니까 1,93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SBI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야놀자나 크래프톤 투자 모멘텀 아직 유효하다는 부분 설명을 드려봤고요. 또 수급과 함께 양봉이 강하게 나왔던 이러한 차트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면서 목표가 2,330원, 손절가는 1,93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함께 해결해봤고요. 시장 분석과 공략주까지 모두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김승준 부장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승준 3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전 251 주식 파트너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